여러분 안녕하세요. 센츄리 21 하와이안 스타일 브로커 인차지 에이미 김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온라인 서치하면서 하와이 매물 보시다가 너무너무 싼 가격에 좋은 프로퍼티를 보시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매물을 접하게 되면요, 두 번 놀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싸서 놀래고, 두 번째는 연락을 해봤을 때 그 매물이 땅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냥 그 물건을 패스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와이에만 있는 특이한 소유권 형태인 리스홀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리스홀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리스홀드 매물인 하와이안 킹 콘도텔을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리스홀드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또 세 번째, 하와이에서 이 리스홀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역사, 또 네 번째, 리스홀드의 장점 그리고 단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매물을 사실 때 어떤 것을 주의하셔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이키키 중심지에 위치한 레트로 빌딩 하와이언 킹 콘도로 가보겠습니다. 이 콘도는 하와이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 1959년에 지어진 정말 오래된 빌딩이랍니다. 오늘은 와이키키 중심에 있는 하와이안 킹 호텔에 왔습니다. 좀 오래된 건물인데요, 나름대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수영장이 있는 코트야드를 중심으로 양쪽에 6층의 낮은 건물이 둘러싸고 있어요. 오늘 보실 유닛 흔적이 보이는 코너 유닛인 501호랍니다. 개방된 복도를 따라 걸어가 제일 끝집인 501호에 도착합니다. 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상당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방은 이렇게 모든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쓰기가 편합니다. 현재 30일 이상의 베케이션 렌탈로 쓰고 있는 이 집은 취사가 가능한 풀 키친과 개방형 원베드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실내가 490 스퀘어핏, 라나이가 165 스퀘어핏인 18평형 사이즈인데 원베드룸으로는 아담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마켓 호가는 $80,000입니다. 가격이 매력적이죠? 와이키키 콘도 중간가가 $460,000라고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이 집은 싸도 너무 싼 것 아닌가요? 바로 리스홀드 매물이기 때문이죠. 이 집은 매달 관리비 $630 외에 토지 사용료인 리스비를 $422 내고 있어요. 리스 계약은 2036년까지랍니다. 그러면 리스홀드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우선 리스홀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소유권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유권은 상속과 매매, 양도, 임대 등이 모두 가능한 완벽한 소유권입니다. 영구적인 거죠. 일반적인 소유권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fee simple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스홀드라는 것은요, 건물이 있고요, 땅이 있는데 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fee simple, 영구 소유권이 있고요, 리스홀드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상속, 매매, 양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fee simple은 영원히 나의 것이고요, 리스홀드는 일정 기간, 30년 아니면 50년, 이 기간 동안만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 리스홀드라는 것은 땅을 빌리는 렌트를 매달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약속한 렌트를 내시고 내가 주인처럼 사용하는 거죠. 리스홀드는 토지 임차권 계약이라고 해서 이 임차 계약이 완료가 되면요, 주인이 다시 환수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땅을 다시 뺏기는 거니까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뒷부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이의 리스홀드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하와이 땅의 역사는 1800년대 하와이 왕국 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전엔 땅은 모두 왕의 소유였는데 1847년 킹 카메하메하 3세가 발표한 그레이트 마할레 제도로 인해 최초로 땅의 사유화가 시작되었답니다. 산 꼭대기에서 시작해 바다 쪽으로 땅을 파이 모양으로 나누어 왕과 정부, 각 부족장과 일부 어부나 농민에게도 나누어 주고 토지국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는데 땅의 사유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원주민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왕족이나 학교, 교회 등의 큰 재단이 이것을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받게 된 것이 리스홀드의 시작이 된 것이에요. 우선 리스홀드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아주 작은 자금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신 하와이안 킹 콘도 같은 경우는 와이키키에서 중간 가격이 46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집의 밸류가 아무리 봐도 40만 불 이상은 되겠죠. 40에서 46만 불 정도 될 텐데 이것을 8만 불에 구입해서 내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큰 베네핏이죠. 두 번째로는 리스홀드 비용이 있잖아요. 이 비용을 세금 감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특별히 선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하와이안 킹 콘도 같은 경우는 리스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2036년이 만기인데 앞으로 30년 이상의 리스가 남아있는 그런 콘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융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작은 돈을 투자하고 융자를 받고 또 그것을 내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하면 아주 좋은 일이겠죠. 리스홀드의 단점은 첫 번째로 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큰 리스크이죠. 두 번째, 리스 기간이 10년, 15년 이렇게 짧게 남았을 때는 융자가 불가능하답니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 기간이 짧아짐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리스홀드는 리스가 끝나면 다 땅을 환수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리스홀드 콘도들은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갱신을 해주기도 합니다. 뭐 30년이라든지 50년이라든지 더 계약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콘도들은 땅의 지분을 사라고 피 옵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리스홀드의 땅 지분을 사서 피 심블로 완전한 소유권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단 한 케이스는 와이알라의 컨트리 클럽 옆에 바닷가의 콘도는 2027년 리스가 만기되면서 카할라 호텔로 기속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리스홀드는 100% 장담할 수가 없는 거고 끝날 무렵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리스크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콘도의 경우는 피를 팔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주어서 그 밸류가 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 매물은 빌딩마다 약간씩 틀려요. 남은 기간도 틀리고 또 땅 주인도 틀리고 이래서 리스홀드 매물을 보실 때는 반드시 에이전트와 잘 상의해 보시고요. 또 어떤 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리스홀드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